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말 1급 실기 엑셀 2회 출제용으로 제공되는 2021년 B형의 기본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은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그리고 보호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먼저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자 그랬어요. 자, 문제창을 조금 움직여 놓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할 건데 조건을 여기다 넣자 그랬어요. 자, 조건은 함수를 갖고 넣을 때는 반드시 제목으로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조건이라고 쓰자 그랬습니다. 조건이라고 쓰고요. 서식 변하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목 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넣을 건데 자, 함수를 이걸 쓰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조건이 하나, 조건이 두 개인데 면서예요. 그래서 and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 조건이 작업사항이 공백이 있다 그러면 is blank인데 공백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not is blank가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작업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니다. 품절 도서와 같지 않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만 순서대로 표시할 건데 결과를 I7부터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조건에 자, 함수를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되겠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and부터 들어올 거예요.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손으로 그냥 쭉 나열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공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먼저 들어가야 돼요. not. not은 부정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뜻입니다. 누가 아니냐? 블랭크가 아니에요. is blank. 누가? 작업사항이. 자, 고급 필터 작업할 때 한 칸은 상대 참조 그대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 얘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누가? 작업사항이 얘가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누구랑 같지 않다? 품절도서. 품절도서랑 같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될 거예요. 둘 다를 만족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둘 다를 만족하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을 때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를 I7부터 넣자 그랬거든요. 그럼 전체 데이터를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설정해도 되고요. 첫 번째 칸에 또는 아무 칸에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A 눌러도 돼요. 컨트롤 A 눌러도 되고 또는 첫 번째 칸에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화살표 옆으로 한번 밑으로 한번 이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하는 거 기억을 했다가 해당되는 범위 잡는 걸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로 갑니다. 이 반짝이는 게 정확한 범위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 두 칸이 될 거고요. 결과는 I7부터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결과는 I7부터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 자,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서명, 저자, 작업사항만 띄우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옮겨줘야 돼요.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입력일자. 요게 제일 처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얘를 움직일 때 잘라서 붙여도 되지만 우리는 이 잘라낸 걸 삽입하는 걸 단축키로 작업할 거거든요. 입력일자 전체를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요 주위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요렇게 바뀔 거예요. 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세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요렇게 모양이 I자 모양 보이죠? 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손을 떼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입력일자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신청자 이름이 와야 돼요. 범위 설정하고 테두리에서 Shift 누르고 세 번째로 와야 되는 게 서명 그 다음에 저자 작업사항이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 필요 없다 그랬어요? 출판연도가 필요 없죠. 그럼 출판연은 범위를 설정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죠. 나머지는 왼쪽으로 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딱 맞아져야 돼요. 순서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칸이 좁아서
잘린다거나 만약에 수치다 그러면 표시가 안 되는 것들은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또는 드래그해서 해당되는 걸 늘려서 모양을 보기 좋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점입니다. 부분 접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요.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준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자 그랬는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마법사를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수를 손으로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함수 마법사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는 게 힘들다 그러면 여기 빈칸에다가 아무 때나 빈칸에다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를 넣어주세요. 그걸 잘라서 조건부 서식에 갖다 붙여도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함수를 손으로 쓰기 힘들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빈칸 하나를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가 함수를 한번 넣어 볼 건데 뭐라 그랬냐면은 5번째 행마다 자,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5번째 행마다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이니까 7번 줄이에요. 그죠? 7번 줄. 그 다음 5번째 행은 12번 줄이 돼요. 그래서 로우라는 건 선택된 자리 또는 지가 알아서 위치 지정해주는 자리를 찾아서 줄 번호를 들려주는 게 로우 함수인데 범위가 B3부터이기 때문에 줄 번호는 3이 돼요. 그럼 3이 되기 때문에 3부터 시작해서 내가 7번 줄이 색깔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7번 줄 기준으로 했을 때 5번째 행마다라고 했을 때 5번째 행을 구하기 위해서 모드를 쓰자 그랬거든요. 그럼 7번은 실제적으로 5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7을 5의 배수로 만들어내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3을 더해주든가 2를 빼주든가. 그죠? 그래야 5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드는 배수 또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인데 주로 배수를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그걸 로우 갖고 작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칸 하나에다가 자, 이꼴 모드 함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마법사를 띄워보세요. 그러면 이 수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수를 로우라는 함수를 찾을 거예요. 자, 로우라는 함수는 레퍼런스를 선택해줘도 되고요. 생략하면 지가 알아서 로우 함수가 들어가 있는 셀의 위치를 되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7번 줄이 색깔이 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7번 줄을 5의 배수로 만들려면 더하기 3을 하든지 빼기 2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랬죠. 5번째 행마다 5의 배수를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 놓고요. 얘를 수식입력줄에서 전체를 잘라내세요. 잘라내고 안터. 잘랐어요.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B3에서 G43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이 범위가 틀리면 조건부 서식이 정상적으로 안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홈의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수식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수식은 이용한다. 이꼴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잘라낸 거 있죠?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적기 불편하고 함수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권장하고요. 나는 유형을 안다 그러면 그냥 쭉 손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 하고요. 채우기를 노란색, 표준색, 노랑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서식으로 가서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을 하고요. 채우기는 노랑, 색깔 모르면 글꼴색에서 보고 온다 그랬습니다. 확인. 제가 그걸 안 줬어요. 자, 뭘 안 줬냐면은 자,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는 세 규칙으로 가면 안 돼요. 규칙 관리해서 규칙 편집으로 가져야 됩니다. 제가 뭘 빼먹었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5번째 행이냐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먹어서 그래요. 0과 같으냐? 쟤를 빼먹었어요. 보이죠?
요렇게 5번째 줄마다 색깔이 들어오고 글꼴이 기울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조건부 서식 작업을 할 때 만약에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자꾸 새 규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규칙 관리로 가서 해당되는 규칙을 지우고 새로 만들거나 편집으로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될 건데 저처럼 아까 요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결과가 5의 배수다라는 건 나머지 결과가 0과 같으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꼴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드 함수는 홀수 짝수 구할 때도 많이 쓰고요. 수시에 어떤 숫자 또는 수식의 배수를 구할 때도 많이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세요. 특히 1급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으로 가니까 뭘 하자 그랬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여기에 페이지 설정 여기에서 해도 되고요. 페이지 설정 옆에 여기 자세히 버튼이 있거든요. 요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하는 게 더 좋아요. 특히 이 대화 상자에서 요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론 시험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에 나타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건 여백에 있어요. 여백에 가로도 세로도 가운데 하겠다. 그게 정가운데예요. 이거 하자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뭘 설정하자 그랬습니까? 바닥글 설정하자 그랬거든요. 머리글 바닥글에서 바닥글 편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글 편집으로 가서 바닥글을 가운데 구역에 할 건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1번이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3일 때 1/3으로 슬래시가 들어가게끔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얘가 페이지 번호고요. 얘가 전체 페이지 번호거든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고요. 빼기 우리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호 확인했을 때 요렇게 우리는 전체 페이지 번호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닥글로 설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쇄 영역은 시트에 있어요. 시트에 인쇄 영역에 B2에서 G42만 B2에서 G42만 G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관없이 그대로 작업하는 대로 G42까지만 인쇄 범위를 설정을 하자 그랬고요. 이행이 반복되는 제목으로 반복행에 이행이니까 반복행이겠죠. 두 번째 행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정말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 인쇄로 가서 미리 보기 상태 보이죠? 이렇게 보면 화면상에서 이만큼 내가 화면상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죠? 화면상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페이지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기본 작업에 대해서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기본 작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